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을사년 일주별 운세 중에서 정축 일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축 일주는 먼저 물상적으로 살펴보면은 화로불의 물상이다. 그러니까 정화는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불이죠. 그러니까 숯불 같은 그런 불입니다. 그것이 기물, 어떤 그릇 속에 있는 불이 되기 때문에 화로불이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등잔불이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또 정화는 이제 빛에 해당되니까 그러니까 낮이죠. 그러니까 축은 동물로 소니까 대낮의 소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 정축일주는 화로불이나 등잔불의 어떤 물상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예술적인 재능 이런 것들을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죠. 화로불에 쇠를 녹이거나 이렇게 해서 뭘 만들어내는 물상이니까 예술적인 재능이 있는 사람이 많고, 또 등잔불의 물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등잔불이 이렇게 있으면은 등잔불 주변에 이렇게 사람들이 둘러앉아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등잔불을 쳐다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정축일주는 굉장히 질투심이 강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만인의 사랑과 인기를 독점하고자 하는 욕망, 또는 뭐 다르게 표현하면 질투의 화신이다. 인기를 독점하고자 하는 욕망이 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이게 아까 조금 전에 대낮의 소라 그러니까 대낮의 소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밭에서 일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일복이 많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또 정화가 이 축토에 흡수되는, 그러니까 땅으로 빛을 흡수하는 그런 물상이 되기 때문에 욕심 같은 것도 많지만은 어떤 뭐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재능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정축일주에 대한 물상적인 해석의 일반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일지십신으로 보면은 이 축토가 식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정축일주는 대체적으로 사람이 조용하고 느긋하고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실하고 꾸준한 그런 모습도 보이고, 누군가에게 어떤 약자를 보면 돌보고 베푸는 심성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그런 일주라서 복이 있는 일주다. 그러니까 많이 베풀고 남을 약한 사람들을 돕고 이러기 때문에 늘 그런 데서 복이 따라오는 것이거든요. 그런 일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포태로 한번 따져보면은 이 정화는 축토에서 묘지 또는 고지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자기인묘다 이렇게 표시합니다. 자기 자신, 정화 자신이 정화와 기토는 유사축에서 삼합을 하니까 축토에서 묘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인묘한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자기인묘하면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은 다소 고독해질 수가 있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가두는 거니까 고독한 그런 모습도 보이고, 뭔가에 집착하거나 또 어떤 말 못할 사연이나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정축일주의 모습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 자기 인묘하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가두는 그런 포태상으로 자기 인묘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고독하고 뭔가에 집착하고 또 어떤 사연이나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또 정축일주는 다르게 보면 포태적으로 따져보면 재성이라는 것은 여기서 경금이 되죠. 경금이 축토에서 어떻게 되느냐, 이럴 때 또 고지에 되니까 그러니까 재고귀인이에요. 정축일주는. 그래서 재고귀인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한 부를 축적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이제 관성은 어떻게 되느냐, 관성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임수라고 할 수 있는데, 임수가 정관인데 신자진에서 삼합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제 축토는 어떻게 될 거냐는 것이죠. 이 신자진의 배열에서 축토는 여기 축이 여기에 있게 되잖아요. 해자축 하면 여기에 오게 되죠. 또 음간이면 따로 얘기할 수도 있는데 역시 임수가 이 신자진에서 삼합을 하게 되면 축토는 결국은 어떻게
가느냐 하면은 신자진 왕지 다음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또 정화 자체를 가지고 예를 들면 개수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또 다른 얘기가 됩니다. 그 개수를 가지고 하면은 삼합이 묘해 미에 해당이 되니까 이럴 때는 이 개수가 묘해미에서 미에서 이제 되고 축을 할 것 같으면 묘 같으면 여기서 이제 역행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음간이니까 음간이 역행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가 묘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3월 그 다음에 여기는 11월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렇게 갔을 때는 이 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 지금 묘, 그 다음에 인, 축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생지에서 여기 관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관성이 그렇게 힘을 받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자라면 이제 정축일주가 이제 배우자연이 썩 좋은 그런 구조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여기서 신살로 이제 한번 따져볼 수 있는데, 신살을 볼 것 같으면, 첫 번째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재고귀인에 해당이 돼요. 재고귀인. 그 다음에는 이제, 퇴신. 아까 이제, 되게, 질투의 화신이라는데, 이게 퇴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살로. 정축일주는 퇴신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만인의 인기를 독점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질투심이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축토는, 탕화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탕화사로 인해서 다소 어떤 약물에 중독된다든가 비관하는 어떤 그런 현상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축토는 진술축미는 이제 화계에 해당되니까 화계살에도 해당이 될 수 있어서 예술성이라든가 어떤 음식에 관해서 이게 식신 때문에도 그렇지만 음식에 대한 재주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게 이제 정축일주의 일반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정축일주가 그러면 이런 특징인데 요약하면은 어떤 겁니까? 정축일주는 굉장히 예술적인 재능이 있고 사람이 순하고 그리고 이제 능력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정축일주가 을사년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이 을목은 이제 편인이 될 것이고, 사화는 이제 왕지에서 겁재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사화는 이제 들어와서 사축합을 하게 돼요. 그래서 금국을 이루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여기에 있는 인수와 금국이 서로 모순되는, 그러니까 일종의 재극인을 하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는 그런 해가 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안 좋은 면도 있고, 또 좋은 면도 있을 수가 있죠. 그렇게 본다면 먼저 직장이나 학업을 하는 학생들에게는 이 정축일주가 을사년이 그렇게 썩 좋은 해라고 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재극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 외에 뭐 연애를 하거나 건강에 관련되는 것들은 다 좋은 현상으로 귀결될 수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나쁘다고 할 수는 없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재물에 대한 욕망이 강하기 때문에 이 정축일주 자체가 재고귀인이고 하기 때문에 어떤 기회가 왔을 때 다소 그것이 윤리적으로 어긋나고 좀 도리에 어긋나더라도 쟁취할 수가 있는 그런 능력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들에게는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전체 일주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먼저 천간에 가불이 있는 경우 가불이 있는 경우에는 을사년이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을사가 오면은 이 사화가 와서 사축합해서 금국이 동해서 이 너무 많게 되는 가불목을 제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발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불이 있으면은 좋고요. 병정이 있으면 이제 당연히 그렇게 되면 또 병정이 이렇게 이 사축을 제거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불이 있을 때는 좋고 병정이 있을
있을 때면은 안 좋을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사주 전체 구조에 따라서는 거꾸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사주 전체를 보지 않고는 이제 우리가 판단하기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무토나 기토가 있다 그러면은 여기 을사가 그렇게 나쁘지 않을 수가 있는데, 다만 만약에 이게 자월에 그 뭐 무자월주도 이렇게 돼 있었을 때는 좋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갔다가 하면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거시코살 현상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나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무기토가 칠사를 제어하고 있었는데 을목이 와서 방해를 하는 그런 구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여기 지금 따로 병화가 있지 않다, 병이나 정이 있지 않다면은 그냥 무토나 기토가 있고 그런 게 있지 않다 그러면 을사가 오면 사화가 사축합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무기토가 있고 병정이 있게 되면은 이제 아주 나쁜 어떤 자월에 정화인 경우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주 나쁜 현상으로 귀결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경신금이 있게 되면은, 경신금은 뭐 약간의 어떤 우여곡절은 있지만은 괜찮은 운이 될 수가 있고요. 임계수가 있는 경우에도 이제 나쁘지 않을 수가 있는데, 다만 임수가 있을 때는 괜찮고요. 임수가 있을 때는. 그런데 계수가 있을 때는 아주 나쁜 현상으로 귀결될 수가 있다. 그 일간이 매우 강하다 그러면은 이제 큰 문제가 없는데, 일간이 약할 때는 아주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을사년 일주별 운세 중에서 정축 일주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